과거에는 처음에 시행될 때는 2명까지 교체가 가능했죠. 70년 월드컵에서 그때 세계 챔피언이었던 잉글랜드와 서독이 8강전에서 맞붙습니다. 네. 두 팀은 66년 결승전에서 만나서 연장전까지 가서 잉글랜드가 4대2로 서독을 이겼었거든요. 8강 때 다시 만났습니다. 잉글랜드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네. 경기 25분을 남기고 2대0이면 이제 우리 이겼다. 그래서 선수 교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에이스인 최전방 공격수 보비 찰튼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보비 찰튼의 마크맨으로 활약하던 한 젊은 선수가 그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미드필더로 공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둡니다. 보비 찰튼 선수가 교체되지 않고 그냥 있었더라면 아마 잉글랜드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2대0에서 3대2로 뒤집어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골을 득점하는 선수는 득점 기계라고 불리던 서독의 그 뮬러 선수고요. 아까 보비 찰튼의 마크맨이었던 젊은 선수 누굴까요?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고요. 서독의 이름 들으면 딱 아시는 선수 베켄바우어입니다. 네. 세계 축구 역사상 축구를 너무 잘해서 황제 칭호를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아까 나왔던 펠레고 두 번째가 베켄바우어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기는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 12번을 달고 있습니다. 골키퍼가 이때 잉글랜드 팀의 주전 골키퍼는 골든 뱅크스라고 하는 당대 세계 최고의 골키퍼였습니다. 근데 왜 후보 골키퍼가 나왔느냐? 경기 전날 훈련을 마치고 맥주를 한 잔 마셨다가 복통을 일으켜서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뱅크스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다면 또 뒤집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선수 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질려면 여러 가지 화불단행이라고요. 우연히 안 좋은 쪽으로만 작용해서 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한테는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규칙보다도 제도적으로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번 대회 때는 그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는데, 한국 축구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아니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요? 네. 한국 축구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는요, 경우의 수입니다. 두 경기를 치러놓고, 이제 어떻게든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기 싫으니까, 저 경기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되면, 이 경우는 이렇게 되면 나갈 수 있고, 아주 오만 거를 다 쳤잖아요. 네. 지금은요, A조다 그러면은 A조의 마지막 두 경기는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네,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이것은 월드컵 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94년에 도하의 기적이라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경기에서 북한을 3대0으로 이기고 완전히 우리는 탈락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라크가 그 10초 전에 헤딩 골을 넣어가지고 일본이 떨어지고 우리가 올라가게 된.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 끝났을 때 진 줄 알고 선수들이 이렇게 축 늘어져서 나오다가 갑자기 관중석에서 와 소리가 나니까 그때 막 가서 막 한 덩어리로 근데 그 경기는 한국 대 북한전, 일본 대 이라크전, 또 사우디 대 어디 이게 다 동시에 똑같은 데서 열렸고요. 부상으로 인한 지연 시간이 그쪽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한국 경기가 약간 먼저 끝난 거죠. 지금은 월드컵 최종 예선, 한국, 이란, 어디라 그래도
한국에서 하든 이란에서 하든 그게 거의 동시에 개최가 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 대 네덜란드 경기에 그 관중석을 잡은 겁니다. 이 정도 열기면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상식이거든요. 아들의 결혼식과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가 겹쳤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아들의 결혼식을 비디오로 봅니다. 네. 아까 제가 1970년 월드컵, 멕시코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3번 우승해서 줄리메컵 영구 소유가 됐다. 그 전에 결승전에서 그 브라질이 이탈리아를 4대1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 전날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는 내일 4골을 넣을 거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다라고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요. 진짜로 4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4번째 골의 애칭이 대통령의 골이거든요. 우승이 결정난 순간 모든 브라질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삼바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였고 대통령도 그 대통령궁 테라스에 나와서 춤으로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끈하게 공휴일이 아니라 공휴주 일주일을 그냥 국경일로.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국기에 보면 왜 지구본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포르투갈어로 질서와 진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지구본을 축구공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아주 진지하게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축구에 미친 나라들끼리 얼마나 지기 싫어하겠어요. 자, 78년에 아르헨티나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 예선이 끝나고 지금은 32개국이 2팀씩 와서 이제 그 리그전을 해서 조 1위, 2위가 올라오면 16강전부터는 토너먼트거든요. 지면 탈락이었어요. 이때는 16개국이 나왔고요. 조 1위, 2위가 이제 올라와서 8팀이 모였습니다. 이 8팀이 다시 4개 팀씩 나눠가지고 다시 2차 리그를 했어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같은 조였습니다. 조 1위가 결승전에 나가고 2위는 3, 4위전에 나가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기는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르헨티나 대 페루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르헨티나는 페루를 4골 차 이상 이기면 결승전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경기가 동시에 열렸다고 한다면 하여튼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만 브라질의 경기가 하루 전에 그 예선 3경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골 득실차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브라질 팀